안녕하세요. 최보식의 언론 임종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보식의 언론 객원 논설위원인 엄상익 변호사가 시대의 양심 한승헌 변호사와 생전 대화입니다. 명실상부한 인권 변호사였던 한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장을 지낸 분이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승헌 변호사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짝 말라 볼이 홀쭉한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 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시로 암기했던 유머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의 삶이 특이했습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가난 때문에 지방대를 들어갔습니다. 극소수를 뽑던 당시의 고등고시에 그는 일찍 합격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는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변호사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변호사업인데도 그는 시장통 낡은 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독재정권 시절 시국사건 전담 변호사로 정권과 불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의 공수사실에 통과 의뢰로 판결이라는 포장을 씌워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김지아 시인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투사를 변호했습니다. 변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느낀 걸 글로 세상에, 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징역도 살았습니다. 자격을 정지당해 먹고 살기 힘든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변호했던 사람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월급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활비가 안 될 것 같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온 그는 노년에 유머 연구에 빠졌습니다. 10여 년 전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팔순이 다가오는 그가 작은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본질이나 실체는 변호사예요.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란 이 직업을 택할 거예요. 노인답지 않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입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왜죠? 변호사란 헌신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직업입니다. 헌신을 해도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직업이죠. 그렇다면 법정의 현실을 글로 써서 세상에 내놓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기가 본 사실들을 정치재판의 현장, 분단시대의 법정, 위장시대의 증언 등의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는 법정의 소품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정찰제 판결이었고 피고인들이 쫓겨난 채 변호사는 텅 빈 의자만 변호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변호가 아니라 법정에 끌려온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판사들은 귀를 막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였으니까. 나는 그런 사실들을 본 증인이자 기록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꼭 써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와 차별에 대한 저항이죠. 지금도 역시 불의와 차별이 곳곳에 남아있죠.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외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자칫 선민의식을 가지거나 갑의 입장에 문제를 해석할 개연성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고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재벌이나 부자 앞에서 변호사들이 집시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결과죠. 제 경우는 돈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이란 놈이 날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념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두 내외가 잘 살고 있어요. 건강도 나이만큼 튼튼하고 말이죠. 변호사로 편하게 살지 않고 굳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정의니 용기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다가 나중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하면 힘들 것 같았던 거죠. 위험이 다가올 때 비껴서거나 도망치면 후회가 될까봐 정면으로 맞아들였죠. 무서워도 물러나지 못한 거죠. 결국 인생이란 어느 마디에서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독재정권 시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8년의 세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하더군요.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도 받고 변호사에서 모금도 해주고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지. 그날은 오후 내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모델로 삼고 살아온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의 양심이 조용히 잠이 든 것입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신문 최보시개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신문 최보시개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좋은 기자였습니다.